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4장 고급 데이터베이스인데 3장까지 듣고 4장 안 들으시면 좀 서운할 만큼 최근 들어서 그래도 새로운 문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올 때 이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18장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2014년도 시험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실기에. 자, 필기에서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두 문제가 꼭 DB 과목에서 꼭 나왔었어요. 필기에서는. 근데 실기는 시험이 바뀌고 나서 한 번도 객체지향에 대한 언급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드디어 나왔었습니다. 2014년 3회차 시험에 산업기사에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고급 데이터베이스의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숙지하시고 가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앞에 설계 부분에 너무 치중하셔서 뒷부분 놓치시면 이게 패턴이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는 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뭐 교재를 천천히 읽으셔도 좋고, 그쵸? 자, 먼저 출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 뒷장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정확한 8가지 이 출제 기준의 항목에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이 관리하는 마지막 DB를 설계해서 구축한 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칸이 작년 강의까지는 비어 있었겠죠? 그런데 드디어 등장했죠. 자, 여러분 시험 보실 시험은 분명히 기출문제 DB에 실기에 메소드와 클래스가 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필기 때 기억이 나서 이때 시험 보신 분들 맞았을 수도 있지만 자, 앞으로 보실 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메소드는 뭐고 클래스는 뭐고 그죠? 필기 공부하면서도 그냥 문제 나오니까 외웠다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앞부분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하는 이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춘 데이터베이스 모형은 RDB였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객체형 데이터베이스가 논리 설계 단계에서 RDB 말고도 최근 데이터 모델로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RDB는 뭐였나요? RDB 하니까 생각이 나세요? 관계, 그죠? 네, 관계형 DB였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저희는 대부분 실무에서도 그렇고 제품이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뭡니까? 릴레이션 기반의 표구조에 맞춰서 2차원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설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에요. 궁극적으로는 RDB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요?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뭐 ODB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객체형 DB. 객체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중심이냐고요? 객체 중심. 객체가 뭐예요? 오브젝트. 클래스의 실체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을 표현을 할 때는 엔티티 적인 관점, 즉 객체의 관점에서 저희가 자료를 구성을 했다면 실제적으로 객체형 데이터베이스는 기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엔티티가 뭐요? 객체로 변해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일을 객체 단위로 파악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자료의 종류, 자료의 구분을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운영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모듈의 발전적인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웠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고급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관리 부분에서 그죠?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를 언급하는 이유는 DB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객체형 DB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기사에서 먼저 나오지 않고 잘 보세요. 산업기사에서 먼저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깊이 있게 내진 않았고 용어 정도 물었다라는 거죠. 보통은 기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분야는 반대로 산업기사에서 나왔어요. 자, 산업기사에 나왔는데 기사는 안 나올까요? 아니죠. 답이 아니더라도 지문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니면 이 산업기사의 난이도 조절하면서 간단한 용어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 데이터 모델에서 표현할 수 없는 자, 기존 데이터 모델은 뭡니까? 관계형 DB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단순하게 2차원 평면 구조로 릴레이션의 가로 세로 표로 표현한 데이터와는 좀 더 질적으로 다르게 공학적 설계나 멀티미디어적인 자료나 과학적인 실험, 그렇죠? 예, 뭐 여기는 지리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지리, 그렇죠? 예, 뭐 위치 기반의, 그렇죠? 위치 기반이라는 건 고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XY 좌표 또는 Z 좌표까지 해서 이 측면, 그렇죠? 고도까지 반영한 뭔가 입체적인 자료를 표현하는데 얘가 한계가 있다. 당연히 요즘은 데이터가 DB에 멀티미디어적으로도 저장이 되니까 기존 자료보다 어때요? 복잡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들이 평면적으로 그 자료 하나가 아니고 자료와 연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응용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RDB의 한계를 객체 DB로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저희가 분명히 정규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자, 필기와 실기는 다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자꾸 필기에서 언급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필기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는 다시 하는 겁니다. 자, OP 뭐예요? P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법인데 어떤 측면에서? 객체 지향 측면에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측면의 언어의 사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하드웨어만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기술도 1세대 언어, 2세대 언어, 3세대 언어, 4세대 언어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4세대 언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죠. 객체 지향입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객체지향 언어겠죠? 프로그래밍을 짜는, 그렇죠? 코드화해서 표현하는 거. 자, 그 코드에 사용되는 객체지향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바가 대표적이고요. C샵도 있고요. 오브젝티브 C라고 해서 아이폰 개발하는 어플 오브젝티브 C로 되어 있어요. 또는 C++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관련된 이 프로그램과 연관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현재까지는 그렇죠? RDB 중심의 의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파일 입출력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약간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도 객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처리해서 저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제약사항은 뭡니까? 일단 균일하거나 레코드 지향적, 필드의 원자성 등의 제한이 있어서 뭔가 좀 더 확장된 작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죠? 네. 이 표라는 게 속성들, 필드의 값이 원자성으로 딱딱딱 끊어지고 레코드라고 자료를 관리하는 단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표에서 여기서 레코드 처리돼가지고 객체지향형 언어와 연관이 됐을 때 뭔가 안 맞아요. 객체지향 언어는 클래스 단위로 입출력이 되면은 참 좋은데 클래스가 아니고 레코드, 즉
구조체 단위로 왔다 갔다 프로그래밍 하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는 지금 외우시거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 볼 때. 근데 얘기 들으면 뭐예요? 밸런스가 DB와 프로그래밍 언어 사이에 맞지 않아서 우리는 객체 지향형 DB를 꼭 등장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근데 뭐냐면 기존의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표 모양으로 DB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사리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리 처리와 같은 관계형 모델이 많은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RDB를 이용을 하면 저희가 프로그래밍 할 때 SQL, 내장 SQL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런 걸 포기하고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언어도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가 결국엔 그렇죠? 왜냐? 우리는 이제 자료가 입체적인 멀티미디어와 지리정보 시스템 등등등이 기본 베이스에 깔린 유의미한 자료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과거의 데이터의 모습과 현재의 데이터의 모습과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객체는 뭐죠? 제가 지금 객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객체는 뭐예요? 객체의 발전적인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지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이 캡처를 해내셔야 되죠. 그래서 객체를 텍스트로 표현한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세계에서 존재하며 하나의 개체를 여기 기억 없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단이다. 자, 애트리뷰트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된다. 유일한 식별자 OID를 가지고요. 객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OID 값을 갖는다. 객체? 네. 자, 그러면 메소드는 도대체 뭐죠? 메소드. 자, 얘가 산업기사의 2014년도에 3회차의 용어로 등장한 겁니다. 그죠? 5점짜리 문제로 등장을 한 거죠. 자, 객체 내의 애트리뷰트 속성 관리 프로시저. 객체의 행위는 무슨 얘기입니까? 메소드 내에 캡슐화된다. 자, 객체의 상태를 조작하는 코드가 메소드예요. 정확하게. 객체의 정의의 일부분이고요. 메소드와 인스턴스 변수는 객체에서는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지문이 표현되진 않지만 메소드를 표현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예요. 자, 메소드는 뭐냐면요. 오퍼레이션. 연산이에요, 연산. 처리. 그죠? 객체 내부의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소드. 그죠? 멤버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관계형 DB나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이 연산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펑션. 그렇죠? 모듈을 중심으로 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객체에서는 이 펑션, 연산을 뭐라고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처리하는 놈. 자, 처리하는 기능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객체의 구성 개념과 관련해서 객체와 메소드만 있냐? 그건 아니죠. 메시지나 클래스와 같은 단어들도 있어요. 자, 이 클래스 별표 쳐져 있는 부분이 메소드와 동일하게 용어 문제로 나온 거죠. 그죠? 클래스. 자, 일단 메시지는 주고받는 거죠. 누가? 객체들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 통신 수단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죠? 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동작일 지시를 냅니다. 클래스는 뭐냐면요. 같은 종류의 객체들을 공통적인 추상자료형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계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클래스는 객체 지향에서 재사용, 코드의 재사용을 위해서 클래스화된 추상자료형을 사용을 해요. 자, 클래스가 쉽게는 뭐예요? 동일한 객체들의 모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객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한다고 될 건 아니니 저희가 필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객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지금 2장, 3장 넘어왔는데 거기서 나와 있던 얘기들 총정리합니다. 자, 현실 세계가 있죠. 현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DB화하고 싶어서인 거죠.
그죠?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DB화하고 싶어서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의 중심에 그동안은 관계형, 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객체가 등장을 하는 거죠. 다시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설계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저희는 그동안 객체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실 세계를 추상화, 즉 설계하여 그렇죠? 이제 뭐요? 객체를 중심으로 DB를 구현하겠다. 이게 객체 지향형 DB 모형입니다. 객체 모델링이에요. 객체 모델링. 논리 설계 단계에서 객체 모델링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객체는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영어로. 그죠? 오브젝트. 기억 들어갑니다. 자, 객체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속성과 그것을 처리하는 연산, 처리의 묶음이에요. 묶음. 그렇죠? 자, 묶음해서 내가 현실 세계에 어떤 실체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를 속성과 연산을 관련된 것들끼리 묶는 거죠. 정한 거는 엉뚱한 거 묶는 게 아니에요. 관련된 자료와 그 관련된 자료를 처리하는 일을 묶는 걸 묶어놓은 걸 객체라고 하고요. 묶어놓게 설계하는 작업을 캡슐화라고 얘기를 해요. 캡슐화, 싸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코딩,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용하는 거죠.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으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속성, 애트리뷰트 라고 얘기를 하고요. 뭔가 데이터죠. 그쵸? 네,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 값이 운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산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 처리라는 건 엉뚱한 처리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 애트리뷰트에 대한 운영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뭐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제가 한글로 적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시험에 40개의 답항 보기에서 한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객체는 애트리뷰트와 메소드의 모임. 그렇죠? 네. 애트리뷰트, 얘네를 뭐라고도 부르냐고요? 아, 객체를 이루고 있는 멤버다라고 해서 멤버 변수라고도 부르고요. 멤버 함수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의 묶음의 객체이고요. 그걸 묶는 작업을 캡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캡슐화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데이터 값을 속성 값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요. 이걸 정보 은닉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굳이 객체를 만드는 이유는 이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완하고 이 보호된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메소드가 운영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형 캡슐화를 하면서 객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은 이 추상화를 해서 객체를 했던 게 아니고 모듈로 만들었던 거죠. 객체로. 그죠? 그런데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클래스는 뭐나요? 클래스 영어로 CLASS 클래스 아시죠? 학급, 반. 그렇죠? 자, 그래서 유사한 객체들의 모임. 모임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클래스 2학년 6반이죠.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6반이면 몇 살입니까? 9살짜리 애들 모아놨죠? 고만고만한 애들. 그쵸? 신체 조건, 정신 조건, 고만고만한 애들 모아놓은 거죠.
그죠? 예, 그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모아놨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런 실제 자료들의 공통된 속성들을 미리 설계해 놓은 걸 얘기를 해요. 디자인해 놓은 걸. 그래서 클래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상 데이터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계획이에요. 나는 정수와 실수를 묶을 거야. 그렇죠? 예. 만약에 포인터라는 점이 있으면 X축, Y축의 값을 묶어 놓을 거야. 걔네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클래스를 실체화하는 게 객체예요. 그렇죠? 예. 인스턴스화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가 좀 어렵긴 하죠. 예, 실체화하는 게 객체예요. 이건 계획이고 이런 계획을 진짜 존재하게 하는 게 그죠? 예, 객체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죠. 자, 근데 스튜던트 클래스의 실제 객체는 누구예요? 홍길동.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요. 자, 스튜던트 학생 객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 객체는 뭐예요? 학생 객체. 학번이 있고요. 그래서 네, 학번이 있고 학생은 성적, 시험도 봤을 수도 있고요.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과 관련해서 처리되는 건 뭡니까? 학생은 스터디, 공부를 해야죠. 그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죠. 이런 처리들을 묶어 놓은 걸 클래스라고 그러고요. 이 학생을 실체화한 객체를 진짜 학생, 김철수, 홍길동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김철수와 홍길동의 특징은 뭐예요? 공통점은 학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 관계와 관련해서 클래스적으로 디자인을 해놓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죠? 이 객체라는 건 현실 세계의 한 존재예요. 어떠한 순간의 실체를 얘기를 해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메모리. 램에 올라가 있는 상황을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객체는 식별자 앞에서 얘기했죠. OID라는 게 있어요. 객체마다. 홍길동이 번호, 김철수 번호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구별하니까. 그죠? 네. 이 객체에서 얘기한 뭐예요? 기본키. 그죠? 기본키가 객체에서는 OI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RDB에서 기본키의 역할을 하는 게 객체에서는 OID예요. 자, OID 값은 유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각 객체를 식별하고 객체들 간의 참조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특정 객체에 한 번 부여된 OID는 불변성을 가지면 단 한 번만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얘도 객체에도 식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객체 지향형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는 학생인데 클래스는 자료에 대한 구조를 잡는 건데 이 클래스와 관련하여서 클래스가 상속, 생산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해요. 자, 그래서 클래스가 일반화를 하게 되는데, 일반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일반화 작업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속은 부모 자식 관계, 피를 나눈 사이에 하는 거죠. 아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클래스가 있고요. 새로 만드는 클래스가 있어요. 새로 작성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 클래스를 뭐라 그러냐고요? 부모 클래스 또는 슈퍼 클래스, 기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 또는 그렇죠? 슈퍼 언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예. 얘를 상위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에서 하위로 상속을 해주고요. 반대로 상속을 받기도 하는 거죠. 자식 입장에서. 자, 그럼 상속은 단일 상속이 있어요. 단일 상속이 뭐예요? 부모 하나로부터 자식이 상속을 받는 거. 그렇죠?
그러면 다중상속도 있어요. 부모 여러 명으로부터 상속을 자식이 받는 거.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과 관련된 용어 저희 텍스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속성과 메소드, 애트리뷰트와 메소드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객체는 하나 이상의 속성을 가지며 속성값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메소드가 존재한다. 속성 있고요. 걔를 처리하는 연산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 객체의 속성값 또한 객체이며 속성은 더 이상 쪼개줄 수 없는 최소의 단위 원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 얘는 원자적일 수도 있고요. 복합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캡슐화가 뭐라고요? 변수의 내용이 외부에 보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 그죠? 예. 변수의 내용이 외부에 보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정보 은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캡슐화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 속성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세부적이지만 외부 세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외부로부터 숨기는 거. 자, 캡슐화의 장점은 뭐예요? 모듈화. 묶으면 단위체가 되는 거고요. 외부에 공개된 변수들과 메소드 외에는 정보에 대해서 은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안적인 측면에서 캡슐화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객체의 속성값과 메소드를 접근하기 위해서 해당 객체로 캡슐화하여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객체에 명기된 공용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지 않고는 객체에 접근할 수 없다. 자,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랑 읽은 저 텍스트가 시험에 그대로 나올 확률은 없어요. 여러분은 상황을 알고 문장 속에서, 문단 속에서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보호해야 되니까 캡슐화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 안쪽의 정보를 이용할까에서 외부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이 메시지는 대부분 메소드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메시지 전달이 되면 이 메소드가 속성값에 대한 처리를 하거나 반환을 해요. 메시지는 외부에서 노출된 경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외부 접근 가능하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성은 뭐냐고요? 기존의, 그렇죠? 현실 세계를 분석하여 도출한 기존의 클래스가 있는데 다른 클래스에, 그렇죠? 기존 먼저 있던 게 나중에 완전히 종속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거. 그렇죠? 자, 하나의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인스턴스나 메소드를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클래스에 전적으로 물려주는 역할. 그렇죠? 파생이란 단어가 너무 어렵죠? 그게 뭐예요? 상속에서 부모를 기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새로운 걸 파생 클래스예요. 기본으로부터 나갔다라고 해서 베이스, 얘는 드라이브드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상속이 갖는 이점은 뭐예요? 슈퍼 클래스로부터 공통된 특성을 상속받아 슈퍼 클래스의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상속은 일반화, 확장성, 재사용, 에서 생산성인 측면을 높일 수 있고요. 응용성, 유통성, 그러니까 융통성을 확장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가 풍부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단일과 다중 해가지고 보시면 부모가 하나인 거, 부모가 여러 개인 걸 다중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 좀 어려운데요. 다형성이라고 해요. 형태가 다양한 거죠. 다중성, 폴리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 적으니까 너무 웃기고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폴리모피즘이 다형성이라 그래요. 상속을 받은 걸 그대로 상속하지 않고 입맛에 맞춰, 입맛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 받쳐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수정하는 건 얘기예요. 수정. 상속 후 수정을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형성을 위해서 자바라는 언어는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메소드 오버로딩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속계층에는 상속계층상의 어떤 객체에 어느 메소드를 호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객체의 능력이다. 바인딩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다형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오버
라이딩이 있고 오버로딩이 둘 다 다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인데 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객체지향 언어에 자바라는 게 있고 이런 언어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관시켜서 쓴다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객체지향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과 용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오버라이딩과 관련해서는 로딩과 관련해서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 들어갑니다. 자, 둘 다 뭐예요? 오버 해가지고 이 중에 그렇죠? 네. 넘쳤다라는 상황을 로딩과 라이딩으로 구별을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버로딩은 뭐냐면요. 정확하게는 프로그래밍적으로는 뭐냐면 함수의 이름은 같고 매개 변수의 개수 또는 타입이 다른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 어렵고 자,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오버로딩은 동일한 함수의 이름을 사용 가능하고 같은 클래스 내에 같은 이름의 생성자나 메소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객체가 있는데요. 객체가 여기 잘 안 보이네. 자,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객체가 있어요. 그죠? 얘는 add 맞아요. add 할 수 있는 객체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add는요. 이 메소드죠. 이 메소드는 그러니까 클래스 A, B, C가 있을 때 오버로딩 얘기를 할게요. 객체 A가 있고요. 객체 B가 있고요. 객체 C가 있어요. 자, 객체 A 속에는요. 1이라는 정보와 2라는 정보가 있어요. 얘가 뭐예요? 애트리뷰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애트리뷰트.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add 함수가 있어요. 그죠? 자, 객체 B에는 1.1이 있고요. 객체 B에는 2.2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객체 C에는요. A라는 자료값이 있고요. B라는 자료값이 있고요. 아니, 여기 함수도 메소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객체에는 뭐요? 애트리뷰트와 메소드가 있다라고 해서 객체 ABC가 이렇게 캡슐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외부에서 메시지 날아갑니다. 자, 메시지가 뭐라고 날아가면 add라고 얘기를 해요. 네, 똑같은 애들을 호출을 했을 때 얘네들이 구별을 합니다. 그죠? 예. 구별을 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객체 A 같은 경우에는 add가 호출받으면 1 더하기 2 해가지고 정수가 나오는 상황. 자, 만약에 객체 B가 호출이 됐다 그러면 1.2와 2.2가 돼서 3.3이 나오는 상황. 자, 객체 C가 호출되면 A, B, C 해서 문자를 더한다? 그러면 A, B 붙여서 나오는 이 상황. 다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죠. 이게 폴리모피즘, 오버로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버라이딩은 뭐냐면 오버로딩은 상관없지만 오버라이딩은 상속이 전제된 상황에서 얘기를 해요. 상속. 그죠? 네. 오버라이딩은 자, 상속해서 부모의 분명히 슈퍼에 그죠? 부모 클래스 쪽에서 있었던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 부모 클래스에 있었던 메소드가 있는데 자, 이걸 상속을 자식 클래스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식 클래스 그냥 내비둬도 A, 메소드 A가 자식 클래스에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 클래스가 빠득빠득 우겨서 나 다시 적을래. 메소드 A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부모가 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메소드 A를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자식 객체는
부모가 준 게 아니고 자기 걸 사용한다. 이게 오버라이딩, 라이딩,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오버라이딩, 올라타는 거죠. 덮어 쓰는 거죠. 그렇죠? 예. 라이팅이 아니에요. 라이딩이에요. 자, 그래서 오버로딩 개념과 오버라이딩 개념은 라이딩은 상속 상황을 전제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오버로딩은 상속과 무관한 겁니다. 그렇죠? 자, 더 정확하게 오버로딩은 뭐예요?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오버라이딩은 뭐예요? 두 클래스 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 자식에. 그렇죠?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냥 본문상에 나왔을 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들으시고 오히려 이 표로 한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지금 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정도 표 정리하시고 처음 제가 시작할 때 강의 시작할 때 뭐 했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객체 DB로 변환하는 이 상황 설명했던 걸 이 표에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자, 시험 문제는 뭐요? 클래스가 용어 문제로 산업기사의 메소드와 함께 나왔다라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떻게 릴레이션, 표가 익숙한데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는 표가 아니고 객체가 익숙하구나. 자, 구성 항목은 뭐요? 엔티티가 있고, 엔티티 타입이 있고, 엔티티가 있고, 속성이 있고,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얘는 엔티티 타입과 관련된 클래스라 그래요. 정확하게 매치를 엔티티 타입을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오브젝트를 그 엔티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RDB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엔티티 타입과 엔티티는 다르죠. 이건 속성의 타입이고 이거는 그 속성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티티를 오브젝트라고 그러고요. 그거에 설계하는 걸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속성, 인스턴스고요. 관계 표현하고요. 자, 구성 항목에서 메소드. 그렇죠? 예. 애트리뷰트를 연산하는 메소드가 있고 자, 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형 DB를 우리가 접근하는 언어를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Query Language를 통해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면 얘는 뭐예요? 얘도 쿼리를 사용해요. 그렇죠? QL인데 뭐예요? 객체니까 O지 뭐. OQL. 그렇죠? 얘는 뭐예요? SQL. QL. 쿼리 랭귀지. 지리어인데 뭐 구조죠. 지리어. 얘는 뭐예요? 객체 지리어. 이 차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객체 지향형 이 DB와 관련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뭐예요? ODL이에요. ODL. 얘네는 뭐예요? DDL.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언어가 DDL 있던 게 ODL이라는 거. 이 정도 차이 알고 계시면 정말 공부 꼼꼼히 해가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DBMS 또 있겠죠. 객체형 DB가. 객체형 DB에는 자, 그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렇죠? 오브젝트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예요. 다시. 자,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와 관계 지향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장점을 살렸어요. 그렇죠? 예, 중간 단계에서 하이브리드적으로 관계형 데이터, 관계 지향 RDB의 매력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ODB와 RDB를 한 글자씩 따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객체가 그래도 좀 먼저거든요. O, R, DB가 나왔고요. 걔를 관리하는 DB, 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객체적으로도 릴레이션적으로도. 그렇죠? 자,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RDB 모델에 새로운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표구조를 갖다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표구조에 그렇죠? 예, 객체적인 정보를 담겠다라는 거죠. 자, 자신이 저장하는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할 수 있게 돼 있다. 데이터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적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하고 저장된 그 메소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객체 지향적인 용어 살펴보고
객체지향적인 DBMS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건 기존의 RDB를 다 포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ORDBMS를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객체 DB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시험에서는 메소드와 클래스, 기출보건이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습하기를 통해서 한번 가정하고 메소드란 단어와 클래스란 단위가 어떻게 상황 설명 속에서 있는지 한번 꼼꼼히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 기출 보고는 아닙니다. 구성입니다. 기출 구성. 산업기상 2014년도 3회차가 나와 있던 용어 2개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네, 메소드. 하나는 뭐예요? 클래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다음은 객체지형 DB에 대한 글입니다. 자,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개발된 언어가 있고 개발 방법으로 상당 부분이 객체지형 개념을 적용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대요. 그죠? 예. 개발 언어와 데이터베이스가 객체를 도입하고 있는 게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런데 객체지향 방법론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이 급속도로 소프트웨어 개발은 객체지향인데 DB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왜? 여전히 시장에 강력한 DBMS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군이 있죠. 자, 그러면 다양한 지구 표면상의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 우리가 공간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지형 정보와 그 형태와 기능을 보완하는 비도형 속성 정보를 그래픽과 DBMS의 관리 기능 등과 연결해요. 이거 이과예요, 이과. 이과 사람들이 얻었어요. 정보를 저장, 추출, 관리, 분석하여 사용자를 지원하는 GIS. 그렇죠? 이 GIS는 우리가 RDB에서 객체지형 DB로 넘어가는데 정말 이유가 될 만큼 입체적인 정보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정보가 연계성이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노란색으로 한 이 텍스트는 GIS가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리정보 시스템. 별의별 얘기 나왔잖아요. 그쵸? 지형 정보도 있고 걔네들을 갖다가 도형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내용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리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GIS예요. 그죠? 지오그래픽. 이 영어를 아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인포메이션. 궁금해 하시니까. 시스템.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GIS 네이버에 쳐보시면 되니까. 자, 나 멀티미디어. 그리고 이 긴 게 40개의 보기항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어요. GIS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멀티미디어 환경이 아닌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GIS가 객체지향에 대해 표현하면 맞는 자료인데 그렇지 못하게 여태까지 사용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단편적으로 저장되고 있다. 자,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을 정립한 코드 박사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문제항에 답을 미리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용어적인 문제가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된 그런 용어가 아닌 이상은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적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향후에도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평면적인 자료는 표만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 적합한 게 없으니까. 다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의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를 특징을 포함해 변형된 형태로 뭐가 활용될 것을 예상했어요. 얘네는 코드 박사는 릴레이션 DB를 못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RDB 그죠? 또는 RDBMS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 얘를 포기를 못 해요. 이걸 기본 구조로 하는 오브젝트. ORDB 또는 ORDBMS를 사용을 할 거다.
거다. 그렇죠? 네. 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GIS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데이터베이스도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객체 지향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이미지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니까.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듯 업무 분석 설계 구축은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OR 매핑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90년대 말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요즘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어플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표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미지가 있는 경로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뭐 이런 흐름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고 교양 삼아 이런 흐름상에서 용어들을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향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렇죠? 특히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데이터나 XML과 같은 데는 특수 문서를 저장할 때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좋을 거다. 게다가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요? 보안. 보안이 객체 지향 기본 개념에 깔려있고 정보 은닉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 객체 지향형 DB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2014년 3회가 만약에 시험이 나왔다면 어렵지 않은 용어 문제 속에서 가로가 나왔다는 거죠. 첫째,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형태를 표현했대요. 어디에서? 객체 지향에서. 객체 지향 DB에서. 이게 만약에 RDB에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형태를 표현했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객체. 근데 ODB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 객체. 그죠? 엔티티, 오브젝트 구별하시는 거죠. 자, 40개의 보기 중에서 객체가 있으면 답이고요. 없으면 오브젝트를 찾아야죠. 자, 그러면 객체를 공통된 범주로 표현한 논리적인 집합체인 4번. 객체들의 논리적인 집합체인 4번. 뭐요? 클래스. 유사한 객체들의 모임. 객체들의 논리적 구조. 구성이에요. 추상 데이터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는 각각의 엔티티들의 집합을 엔티티 타입으로 표현한 정보공학의 개념과 비슷하다. 다시,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공학의 데이터 엔티티 타입과 엔티티들의 속성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클래스는 각각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엔티티 타입과 관련해서 클래스는 다르다라는 거죠. 추상자료형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대한 인스턴스가 각각의 오브젝트가 수행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오브젝트의 속성과 행위, 속성과 연산, 행위 다 똑같은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게 객체, 클래스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인스턴스와 각각의 오브젝트가 수행하는 행위가 되어 있는데 이 행위를 뭐라고요? 클래스에 표현된 메소드라고 얘기를 한다. 행위, 함수. 함수도 저 정확하게는 멤버 속에 있는 멤버 내부 함수이고요. 연산이고요. 그죠? 네. 행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메소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자, 둘째로 현실 세계에서 분석한 추출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완전히 종속관계 상에 있는 상속성을 갖는데 이것은 하나의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인스턴스나 메소드를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클래스의 전적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상속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는 상속 상황도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클래스 속에 연산, 행위인 메소드도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러면 셋째, 객체 지향 개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보 은닉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반드시 클래스 내부에서 만든 뭘 통해서 메소드를 통해서 뭘 날려요? 메시지를 날려요. 메시지를 누가? 메소드가 받아서 접근한다. 쉽게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정보 은닉을 제공한다.
그래서 뭘 보호해? 객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죠? 예, 저희가 설명하는 걸 문장으로 구성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외의 객체에는 다형성, 폴리모피즘이고 오버라이딩과 로딩이 있었고요. 객체 식별자 뭐예요? OID라는 게 있고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 데이터의 타입의 다양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상속관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읽었었던 게 40개의 보기 내에서 보이면 돼요. 자, 40개의 보기를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자, 문제를 먼저 보세요. 자, 문제를 보면 이게 SQL 문제인지, RDB 설계 문제인지, 관계연산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인지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럼 문제를 내부적으로 보지 말고 답을 먼저 보셔서 야, 이건 정규형 문제가 아니야. 정규형 답. 무결성 문제 아니야. 무결성 답. 그렇죠? 네. 여기에서 아닌 것들을 갖다가 다 제외를 하는 거예요. 이상현상 아니야. 키 문제도 아니야. 로크 문제도 아니야. SQL 문제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결정자도 아니고 트랜잭션 문제도 아니니까. 그럼 나머지 보기 중에서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걸 유추하시고, 그죠? 예, 지문에 나와 있는 거에서 다시 한번 내가 답을 틀렸나 맞았나 찾으시면 오히려 그게 공부 요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뒷부분에서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 객체, 메소드, 그죠? GIS, ORDBMS, 그죠? 예. 클래스. 얘네들 중에 답이 다 있는 거죠. 그죠? 둘, 넷, 다섯 다 있네. GIS, OLDBS 순서대로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8장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인데 시험에 나왔으니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당연히 보고 2014년 3회차에 맞으셨으면 너무 좋았을 법한 일이겠지만 이제 시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어느 정도 정리는 됐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난이도가 조정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데이터베이스 완강, 그렇죠? 전체 다 들으시는 거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주된 것은 SQL 부분이랑 RDB, 관계형 DB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과 정규화 부분을 확실하게 보시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도 시험 범위의 일부분인 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레슨 18장 마치고요. 다음 1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